48번처럼 나오면은 뭐 그냥 땡큐인데 이런 형식이 많이 나오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종합 문제 내는 경우가 있고 이제 개별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별적인 주제는 이제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되는 뭐 공공재라든지 외부 효과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공공재가 나오긴 했지만은 종합 문제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 정부의 시장 개입 논할 때 그 방법은 지난번에 직접하고 간접을 보셨고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뭐 그런 것은 이제 우리 시험 패턴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요즘에는 정치 경제라는 표현보다는 그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 그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약자 배려 차원에서 정치적 기능이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가격을 이제 균형가격을 맞춰주는 게 시장의 역할인데 시장의 제기를 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 수정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 주거복지 증 이것도 기출 지문인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 시장에 개입한다. 이건 무슨 기능? 정치적 기능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사회적 목표죠. 키워드가. 그리고 이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시장의 기능인데 이거를 못 해주는 거죠. 이게 시장 실패가 나타난 거를 보완하고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시장 이거는 무슨 기능이다? 경제적 기능이고. 그래서 좀 두 개의 단어 중에서 옛날에는 이거를 정치 경제로 논했지만은 여기 사회적 목표가 키워드가 되고요. 시장 실패를 이제 수정하는 게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고 두 개가 다 유명한 실제 지문이죠. 이렇게 이 지문을 좀 길게 쓰느냐 줄이느냐 이거는 출제연의 그 당시 상황이고 그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도 이제 부회복과 방지, 공공재 공급 이것도 다 무슨 기능이죠? 경제적 시장 실패 수정하는 거죠. 시장 실패 원인이 있죠. 시장 실패가 이제 주로 나오는데 시장 실패 원인이 일반적으로 몇 개? 우리 시험에서 5개. 시장 실패 원인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온 게 외부 효과, 공공재, 독과점 기업, 그리고 규모의 경제, 요즘에 이제 언급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이걸 어떻게 냈었죠? 지난번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정보의 대칭성이라 했었죠. 그 글자 장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보의 대칭성 이렇게 했었어요. 올해도 제발 그렇게 내라. 제발 그렇게 내라. 지금 처절하게 기원하고 있는데 아직은 내 반응이 없고요. 이것도 시장 실패의 내용이죠. 불완전한 정보, 정보의 비대칭성 논리죠.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수급이 잘 작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 실패. 시장 실패 내용이고요. 그 5번의 공공재. 공공재는 단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지문만 가지고 이제 연습하시면 돼요. 공공재는 이제 개념이 뭐예요? 소비면이야, 생산면이야? 소비면이죠. 소비면 뭐하고 뭐를 가진 재와? 비경합성하고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죠. 그러니까 이제 비경합성은 이제 경쟁하지 않고 사이좋게 소비한다는 논리고 비배제성은 공짜로 이용한다는 논리죠. 그러다 보니까 경합하고 배제가 아니라 비경합과 비배제성으로 이게 키워드가 되지. 이 공공재 부분은 그 공무원 시험제 7급 공무원의 그 재정학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시험 보면은 그 소비를 이제 생산면으로 바꿔서 거기는 사지선다인데 생산면으로 바꿔가지고 장난친 사례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다 공짜로 공동 이용하니까 의무차 문제랑 이제 결국 민간에 맡기면 안 나오죠. 과소 생산의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이거를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한 자원이 배분이 안 되니까 정부가 이제 시장 실패가 나타나서 직접 개입을 하게 되죠. 요거는 이제 뭐가 틀렸어요? 이게 틀렸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정답은 아마 5번이고요. 이런 틀 안에서 나오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옛날 문제에 보면은 4번 지문 같은 경우에
쭉 지문은 이제 특징이 좀 지문 길게 했을 때 요거를 살짝 이제 이렇게 탄력 쪽이란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 말장난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윤곽을 아마 잡고 계실 것이고,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죠. 외부 효과가 전성기가 있었죠. 단독 문제로 여러 번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나오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한 10여 년 동안에 전성기를 누려가지고 자주 등장했었던 독립된 문제로 그 누적된 지문들이 이제 아마 또 나올 겁니다. 뭐 특별하게 중개사 시험에서는 외부 효과를 복잡하게 내진 않기 때문에 그러죠. 외부 효과는 먼저 개념이 중요하죠. 개념 키워드가 몇 개? 그래서 세 개죠. 세 개인데 세 개인데 이거를 경제적인 논리는 세 개인데 출제위원들이 세 개를 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중 핵심적인 거 중요한 두 개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외부 효과는 이제 시장 실패 논리니까 시장 기후를 통하지 않고 이게 첫 번째 키워드죠. 요건 요즘엔 잘 안 내더라고요. 이건 당연한 논리 아니냐는 식으로.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두 번째 키워드 누구한테? 제3자에게. 그리고 이제 의도한 거, 의도하지 않은 거. 의도하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걸 더 줄여야 되니까 지문을 두 줄로 만들다 보니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 두 개의 단어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경제유치 행위가 본인이 당사자가 있을 텐데 당사자한테 미친 영향이 아니라 제3자한테 미친 영향이 의도하지 않는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는 영향이 방향이 두 가지가 있죠. 상식적으로 긍정적으로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미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종류가 그래서 몇 개가 나온다? 두 개가 나오는 거지. 두 가지 종류, 그 두 개 정하고 분데 두 가지에서도 다시 또 세분해서 또 두 개로 또 나눠지죠. 뭐하고 뭐? 정하고 뭐가 또 두 개로 세분화돼. 뭐하고 뭐? 그렇죠. 그렇게 세분화되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뭐다? 소비면에서 외부 효과가 있고 생산면에서 외부 효과가 있죠. 소비면은 편익으로 표현하고 생산면은 이제 비용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비면에서 할 때는 과소 소비, 과다 소비, 생산으로 할 때는 이제 비용면에 할 때는 과다 생산, 과소 생산 이런 식으로 설정하게 되죠. 이게 동그라미 이거죠. 생산 과정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이 발생할 수 있는 기본 이제 개념들이에요. 49번 문제는. 그리고 3번 이제 이런 논리. 3번, 이제 4번, 5번, 6번. 요 형태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 모의고사를 내드리면은 외부 효과를 이제 부동산 관계들 예를 들면 거의 다 맞히시는 것 같은데, 요렇게 문제를 만들어 드리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정은 이제 우리가 편익으로 따지면은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 어느 게 더 크다 그랬어? 사회적 편익이 더 크지.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하면은 어느 게 더 커요? 사적 비용이 더 크죠. 그래서 3년 전에 그 감정평가사 그 부동산화 개론이 아니라 거기 감정평가 시험에는 경제학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여기다 가로치고 여기다 기억 이렇게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단하게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은 이제 자원봉사를 예를 들었으니까 나의 희생을 바탕으로 다른 제3자들한테 그 혜택을 가져다 주는 행위가 유형무형의 행위가 우리가 정의회복가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정의회복가를 유발한 재화의 사회적 비용. 이때 주어가 되게 중요하죠. 사회적 비용은 이게 이제 주어네. 그 뭐보다 사적 비용보다 커요, 작아요? 작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틀려?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대하려면은 많이 아시는데 아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문제화 시키면은 아씨 뭐였더라?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맞고 4번은 이제 부는 반대잖아. 그렇죠?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니까. 이거 다른 학원은 이제 동영을 이제 2회차 끝났는데 이 문제 한번 내드렸더니 와 황당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답률이. 왜 틀려 그랬더니 여기까지 아직 공부 안 해서 이러시던데 언제 하실래요? 그랬더니 뭐 시험 끝나고 할까? 뭐 이렇게 하던데
사회적 비용. 그럼 이거는 정은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적 편익이 크고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이런 논리야. 그래서 부회복과를 유발은 그럼 머릿속에 여기 딱 떠오르시고 이제 어느 부분을 낼 것이냐? 판단만 물어봤구나. 편익을 물어봤네. 그러면은 사회적 이게 주어네. 사회적 편익은 뭐보다? 사적 편익보다 커요, 작아요? 작지. 이게 이제 딱 떠오르셔야 돼. 외부 효과 내용은 사례 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통계를 제가 갖고 있는 거 보면은 오히려 두 군데가 중요해요. 정인지 분지를 판단하는 이제 요 주제하고, 그래서 이게 편익을 논하면 아까 논했던 소비면에서 외부 효과고, 비용으로 하면 이제 생산면에서 외부 효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 뭘 내요? 그렇죠. 가장 이제 많이 나왔던 것이 그리고 장난을 다른 시험에도 많이 했었던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 정부가 개입하기 전이죠. 그때는 이제 뭐가 더 큰지를 판단하는 내용이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정유회복과는 이제 생산으로 따지면 사적 생산량이 크다 그랬어요. 사회적 생산량이 크다 그랬어요. 어느 게 더 커? 사회적 생산량이 더 크죠. 그렇죠? 이런데 가로치고 이제 기억리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럼 사적 소비량하고 사회적 소비량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커요? 사회적 소비량이 더 크지. 정유회복과를 유발하는 행위를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양보다 얘네들이 정을 유발하는 이 부분이 뭐다? 과소가 되죠. 과소라는 것은 사적 부분이 과소야. 사회적 요구되는 양보다 과소 생산하면은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소 소비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요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부회복과 같은 경우는 사적 생산량하고 사회적 생산량을 논하다 보면은 불을 바르는 행위가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편익이 굉장히 사적 편익이 크다 보니까 그 행위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지. 사회적 요구는 적정 양보다 마찬가지로 사적 소비량이 사회적 소비량을 능가하지. 그래서 이것도 어떻다?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과다 생산하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이제 과다 소비로 저희들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결국 시장 두 가지 시장 실패지. 그렇죠. 이거 안 나오니까 시장 실패고, 이거는 지나치게 많이 나온 시장 실패라서 결국 정부가 개입하는 논리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5번에 대한 논리도 같은 논리인데,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이렇게 나오는 순간에 뭘 물어본 거야? 정의냐 분야를 먼저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되죠. 여기 10초짜리 실제 지문이니까 정의냐 부야. 정의랑 바로 떠오르셔야 돼.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시설이구나. 정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이네. 그 시절의 생산량은 사회적 요구의 적정 생산량보다 이렇게 나왔죠. 그 사회적인 양보다 얘가 많이 나와야 적게 나와? 적게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당연히 맞고요. 이거 되게 많이 틀리고, 그리고 부의복과를 발생 재화의 공급 이쪽이죠. 시장이 요 라인 냈구나. 라인 냈을 때 사회적 적정 생산량은 요거죠. 사회적 적정 생산량은 사적 생산량보다 더 많아요, 적어요? 적죠. 요거를 이제 국어로 표현할 때 요게 주어가 되면은 요거보다 과다 생산이 되는데, 여기서는 요게 주어이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되는 양보다 사적 부분 얘가 어떻다? 더 적게 된다는 거지. 많게가 아니라 적게. 요거 지난번에 그 종공부사도 한번 내봤고, 그리고 동영에도 한번 똑같은 걸 내봤는데 정답률이 종국에서는 20%대 나왔고요. 그 질문을 많이 했더라고요. 과소인데 왜 더 많나요? 근데 과소가 그냥 암기만 해서 그렇죠. 뭐가 이제 과소인지 사적 부분이 이제 과소이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다라는 표현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B가 A보다 크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이제 같은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6번이 이제 틀리게 되는 그 외부 효과가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부는 지나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정부가 개입할 때 생산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 개입하죠. 그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야? 용도지육제. 엄청 나왔죠. 그리고 이제 세금이라든지 과징금 부과하는 것도 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세금이 무서워가지고 불법 주차에 대한 벌금이 엄청나면은 아마 불법 주차 안 하겠지. 그리고 그 정에 대한 장려. 정은 안 나오니까 장려란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정을 유발시킨 요 주체한테 비용을 많이 들이고 본인의 얘기가 다른 사람한테 혜택 가져다주는 정을 유발하는 사람들한테 보조금 지급이라는 세금 감면 이렇게. 이건 그냥 암기하고 계시죠. 님비는 뭐랑 연관돼? 부. 님비랑 반대. 핀피. 뭐 이것도 한번 나왔었죠. 부니까 님비. 이게 나딘마이 백야드죠. 뒷만을 갖다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논리가 님비고요. 그리고 이제 부의 이것도 기출 지문인데 부에 관한 정부의 규제가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한 거야 안 한 거야? 개입한 거지. 그렇죠? 부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거를 억제하게 한 정부의 규제지. 용도지육제. 그럼 부가 있는 시설이 있으면은 주변의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잖아. 그걸 못하게 들어서 그 영향 미치지 못하게 정부가 개입했으니까 그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7, 8, 9, 10번 같은 정부의 이제 개입과 관계되는 것은 단순한 암기하시면 돼요. 그렇게 내용도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3, 4, 5, 6번이 부에 대한 외부 효과에 대한 논리로서 가장 오답이 많이 나온 지문이고요. 이거는 진짜 충격적인 정답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 주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올해도 단독으로 나와라. 3년 전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여기다가 기억. 여기다가 니은해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부등호가 막 이렇게 되는. 제발 그 문제 나와라. 이렇게 기원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 쪽은 이제 더 수준이 높기 때문에 평가단 시험보다 그런 반응이 없네요. 이렇게